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호TV입니다. 저는 SNS를 담당하는 비서인데요. 제가 의원님 몰래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질문받았습니다. 네, 제 손에 들려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정리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의원님께 기습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기습하러 가보실까요? 의원님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의원님 혹시 태양호TV 댓글들이나 인스타 댓글들 즐겨 보시나요? 네. 댓글들을 다 일일이 답은 하지 못하는데 열심히 읽어는다 봅니다. 네, 의원님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응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들이 오늘 질문 몇 개를 뽑아서 기습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습이요? 네. 아, 이거 떨리는데.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지금 뭐 북에 있을 때나 여기 왔을 때나 저는 원래 북에 있을 때는 냉면을 제일 좋아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그 비빔면을 좋아합니다. 하루 세 끼 그 비빔면을 먹어도 좋아요. 북한은 세계 여느 1인 독재 국가의 역사를 살펴봐도 유례가 없는 백두혈통이라는 환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어 승계 메커니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독보적인 1인 독재 체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북한 역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북한이라는 시스템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들여다보면 한 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 말하자면 이 옛날 독일의 말하자면 나치 수용소와 같은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거기에다 자기 체제에 반대되는 그런 개별적인 사람뿐만 그 가족들까지 몽땅 다 수용소에 이어서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북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수용소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전체 사람들은 내가 체제를 반대해서 잘못하면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공포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속성은 이 공포감을 이용해서 공포 통치로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 이후에도 이 승계 시스템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김정은 이후에요. 저는 김정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이상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나요? 뭐 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면 대단히 큰 정치적 개념이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은 저는 대단히 이제 강하다. 특히 밀레니얼 젊은 세대들 속에서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성경을 가지면 처벌을 하는 국가인데 의원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크리스천이 되신 건가요? 저는 내가 언제부터 크리스천이다 뭐 이렇게 제가 딱 시점을 규정짓기는 대단히 힘든데 북한에서는 이거 종교는 이거 절대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96년도에 처음 덴마크에 가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에는 우리 동네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335 이렇게 떼를 지어서 교회 가고 또 교회 끝난 다음에 교회당에서 나와서 흩어지지 않고 다 교회당에서 우리 딱 집 옆에 교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저 한참 얘기하다가 흩어지고 이런 걸 제가 대단히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북한에서는 교회당도 없거니와 이제 종교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건 완전히 의식을 이제 몽매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덴마크와 북한을 비교하면 덴마크는 대단히 풍요롭고 잘 살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적인 시책이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복지 시스템이 대단히 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고 제가 많이 연구해 봤는데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뭐냐?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 종교의 자유가,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택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국가들은 결국은 지금 보면 다 발전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자유의 근원적인 이 종교의 자유를 억누른 이 북한 같은 나라들은 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차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의식에서의 변화가 저는 생기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체제 전환을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자유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자유고 기초적인 자유인 믿음의 선택의 권리,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이 부동산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해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말하자면 세입을 그런 누리는 그런 기본 수단으로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하자면 사회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세금은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세입 원천이 기본이어야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세입의 기본 원천은 되어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면 평생 1세대 1가구로서 집 한 채만 가지면서 거기서 살아오신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그 집 공시지가가 떴다 해서 자기 지불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세금을 바치는 거, 이건 대단히 저는 공정치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걸 부동산 문제를 자꾸 규제하고 뭐 대출 규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동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시장 원리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국회에 이제 제가 6월 2일 날 입성했는데 제일 제가 약간 이거 진짜 내가 국회의원 맞네 하는 것이, 국회 이제 본회관에 이제 해서 법령을 이제 통과하라고 국회의장님이 법을 올려놓고 찬성, 반대, 뭐 기권 중에 어느 하는 건 누르세요라 할 때 그 세 개 찬성, 반대, 이제 기권이 있는데, 내가 이 손가락을 어디다 가져다 이제 대는가에 따라서 국회의 큰 이제 그 현강판에 찬성 혹은 반대, 기권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수가 비슷비슷할 때 내가 어디를 하는 게 법이 통과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고, 그런 헌법 주체기관 권한을 가진 300명 중에 하나다라는 걸 딱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 개 찬성, 반대, 기권, 이 세 개 버튼 중에서 내가 어느 거 눌러야지 이때 막 떨리더라고. 예. 공유경제에 대한 입법을 하셨는데 너무 위험한 입법인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제끼리도 물건을 같이 사용하기가 힘든데 이 법은 사회주의적인 법이 아닌가요?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은 뭔가면, 이제 공유경제법과 사회주의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든 우리가 공유공 자동차든 뭐 더 나아가서 뭐 키친이든 부엌이든 뭐 여러 가지 그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몰수해서 국가 사회적인 소유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주의. 근데 제가 발의한 공유경제법은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또 개인의 재산권을 다 인정한 기초 위에서 사적인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준 조건에서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 처분권이 나한테 있어. 내가 팔고 싶으면 팔고 폐기하고 싶으면 폐기하는 그 처분권이 결국은 소유권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에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것을 사회주의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 사회주의라는 근본 그런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태영호 TV 구독자분들 한 말씀.
감사합니다. 태영입니다. 제가 너무 일정상 바빠서 댓글들에 이제 다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최근 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대에 또 어떻게 안테크라는 이제 새로운 이런 시대 변화 속에서 저와 또 국민들과 여러분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통한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2~3일에 한 번씩 저의 가장 최근 활동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반응 댓글을 제가 다 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좋은 댓글이든 나쁜 댓글이든 응원 댓글이든 비난 댓글이든 어쨌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